네, 나비처럼 훨훨 날아들어온 이슈 나비효과의 박지원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슈일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겁니다. 화면 열어주시죠.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이번 한 주에 2,300까지도 붕괴되면서 이거 2,200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그리고 펩트론, 인벤티지랩 최근 일주일간 11월 2일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4%, 22%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16%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쭉 빠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기업들은 혼자 웃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한 8월쯤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위고비 임상이랑 일라일리 호실적이 나왔을 당시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또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작용했던 겁니다. 이번에 대신증권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에 만약에 긍정적인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목요일에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좋았어요. 특히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또 한 번 상승 흐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나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3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11월을 기점으로 비만 치료제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이죠. 아니 그런데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른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발의 피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파이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더 커질 건데 그 나비효과의 시작을 오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시장의 크기는 대체 얼마나 커질까요? 세계 비만 연맹에서는 10년 뒤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죠. 비만율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치료제 시장도 떠오릅니다.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보고 계십니다. 시티그룹에서는 2035년에 약 74조 원에서 약 96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135조 원, 모건 스탠리는 약 100조 원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수치는 각각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앞으로 그 성장성은 굉장히 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그냥 외국 이야기고 한국의 비만율 그렇게 많나? 적지 않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다음 판에서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맞아요. 사실 15세 이상의 과체중 인구 비율이 한국은 37.8%입니다. OECD의 평균이 57%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요. 최근에 10년 동안입니다. 한국의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고요. 저는 요즘에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길 가다 보면 탕후루 많이 보실 겁니다. 탕후루가 인기 상품이 되면 한 치과의사가 나는 강남에 집을 한 채 살 거다라고 했을 정도로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 블록에 하나씩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체감률이 되고 있고 그만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비만율도 높아지겠죠. 이번에 그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WHO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비만을 아예 질병으로 규정해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체중 조절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약품이 나오다 보니 화제가 더욱더 됩니다.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뭐 적게 먹고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신 해준다고 하니 화제를 불러 모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한 2023년 8월입니다. 2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살을 쪽 뺀 사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비결을 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fasting, 오젬픽과 위고비, 그리고 no tasting food near me. 이 세 단어 앞과 뒤에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 중간에 형광펜으로 제가 칠한 이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오른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노보노디스크는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덴마크 기업에서 만든 체중 감소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젬픽이 덴마크 경제를 살리고 있다. 그만큼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죠. 오젬픽은 뭐냐? 체중 감소 보조제고요. 혈당 수치를 낮추면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조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효과적이던 약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도 사실 원래는 심장병 치료로 개발이 됐었는데 의외의 효과를 찾고 거기에서도 메가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위고비라는 걸 노보노디스크가 만듭니다. 이거 참 체중 감소가 되니까 우리 아예 체중 감소용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위고비라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핵심 성분은 GLP-1 유사체라는 건데 바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만약을 만드는 거는 노보노디스크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양대 산맥 일라일리가 만든 마운자루가 있습니다. 원래는 FDA에서 이 제2의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비만 치료제에도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오젬픽의 탄생 스토리와도 비슷하게 GLP-1의 유사체가 들어가고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GLP라는 건 뭔지 한번 다음 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고 촉진시키는 호르몬인데 앞서 당뇨에 저희가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위에 음식을 오래 머물게 해가지고 배부르다, 왜 배가 안 꺼지지 하는 효과를 내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얘가 원래 분비가 되면은 한 1에서 2분 만에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노보노랑 일라일리가 생각한 거죠. 이거 오래 머물게 하면은 더 음식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 원리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젬픽과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가 생겨난 거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열심히 제가 국내에 들어온 건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곳은 없나. 그런데 아쉽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GLP-1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같은 원리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국내 관련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외에도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이 루이비통을 넘어서고요. 비만 치료제는 유럽 시총 1위로 등극하면서 비만 시장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파이가 만약에 계속 커진다면은 우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도 커질 수 있고 오히려 한국형 맞춤형 기업들의 성장이 더 밝을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는 앞서 설명드린 거는 사실 바늘로 찔러서 형태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바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뾰족한 바늘을 보면서 스스로 허리를 찌르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의 점에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이자 노보노 그리고 일라일리는 지금 경구용 개발을 착수하고 있어요. 알약으로 그냥 꿀꺽 삼키는 약이고요.
국내에서도 LG화학이 경구용 유전성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한 12월에 임상 이상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말 종료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좀 개발 단계라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이걸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도 존재를 했어요. 이로 인한 나비 효과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타격을 받은 분야가 식품 업계입니다. 프링글스를 만든 켈라노바 CEO는 비만 치료제 잠재력 영향력 수준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비만약의 2차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만약이 식품 산업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이렇게 우는 곳이 있다면 웃는 곳도 있을 거예요. 바로 항공업계,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 그리고 소개팅과 결혼 서비스로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항공업계 살펴보도록 하죠. 월가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분석한 건데요. 탑승객들의 몸무게가 빠지면 연료비가 덜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만 보더라도요. 손님들의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4.5kg가 빠지면 연간 절약되는 연료비가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년에 1,100억이고요. 이게 10년이 쌓이면 11조 원이나 절감이 됩니다. 항공 쪽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이 빠진다, 또 예뻐지고 싶겠죠. 그리고 예뻐진 곳이 있으면 다른 곳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미용기기, 보톡스, 그리고 필러 쪽도 관심이 생기고 급하게 빠진 살은 사실 처지기 마련이라서 리프팅도 해줘야겠죠. 이어서 의료 쪽도 보도록 할게요. 체중이 15% 정도 감소하면 새로운 옷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옷 쪽도 저희가 유심하게 지켜볼 수 있겠고요. 연말에 다가오는 만큼 이벤트들도 더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의료주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랑 광군제 앞두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팅과 결혼 서비스 업체입니다. 결국 살 빼고 예뻐져서 뭐를 하려고 하냐. 이성을 만나서 또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도 쉽겠죠. 틴더 운영사 매츠그룹의 미국 주식도 관심 기업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한국의 아이패밀리 SC가 웨딩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30의 미혼 남녀는 외모를 가장 1등으로 뽑았어요. 이성을 볼 때 가장 보는 걸로요. 근데 저는 더 재밌다고 본 게 재혼하는 희망 돌싱 남녀의 자료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생각한 거예요. 외모의 유지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된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모가 밥을 먹여주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살고 다시 돌아와 보니 외모가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애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무리 싸우다가도 조금은 그래도 화해를 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모를 1등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만약 제약 업계를 넘어서 식품과 항공 확장을 하면서 변화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차 AI가 나오면서 사회가 변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만약의 열풍도 어떻게 사회 변화에 일조할지 저희가 한 번쯤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린님 오늘 이렇게 확장을 해봐서 비만이 어떻게 나비 효과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가 가장 끌리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살을 빼고 이제 비만약이 나오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네요. 근데 이제 식품업계 쪽에서 이제 저는 그쪽도 되게 좋게 보는 게 열심히 이제 돈을 주고 살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먹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럼 조금 더 살 안 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식품업계 쪽에서도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황봉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거 너무 해석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아니 그렇잖아요. 항공 같은 경우도 예, 승객들의 몸무게가 빠져갖고 아니 예, 사실이잖아요. 연료비가 들든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살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살 빠진 황붕이에요. 그렇다고 더 애인이 생길까? 아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저거는 너무 미용 기기 거쳐야 할 수 있는 거. 너무 저 확대해서 그랬고 여기서 제가 그나마 좋게 보는 건 저 위에 의료기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의료기기가 같이 가줘야 외모라는 게 이 얼굴이 예, 코수염 있는데 좀 자르고 이게 좀 해야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너무 그 자기네 회사에 좋게끔 확대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중요해요. 식품업계. 사실 코카콜라하고 펩시코가 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 콜라도 중독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확대 해석했어요. 박근호 매니저님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보시나요? 이쁜 건 3년 가는데 못생긴 건 평생 간다. 여실히 느끼네요. 저는 근데 오늘 박지원 아나운서가 이 주제를 픽을 했을 때 니네들은 주사 맞아서 살 빼지 나는 원래 날씬해 뭐 요거 약간 좀 그 어필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최대 라이벌이 누구냐? 우리 항공앵커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이키요? 최대 이야 힘든데 같은 의류브랜드면 아디다스? 나이키의 최대 라이벌이 닌텐도라고 나왔었어요. 닌텐도.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에 집에서 게임을 한다. 아 지금 이제 뭐 똑같은 어떤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배달 그 앱을 지우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요쪽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일단 뭐 뭔가를 운동이나 식이 조절이 아니라 뭔가를 맞아서 굉장히 비싸지만 한 달에 한 2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비싸지만 귀찮으니까 사실 그걸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귀찮지 내가 좀 안 귀찮고 뭔가 나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저도 황봉 앵커님이랑 똑같이 의료기기 쪽, 미용기기 요쪽 뭐 아직은 좀 약간 뭐 너무 먼 나라 얘기긴 한데 근데 월마트에서는 이걸 정말 많이 그 위험 요소로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요거 아셔야 돼요. 지금 오신 분들도 우리 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게 먹어서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 약을 먹어서 그럼요? 착각하고 있어요. 저걸 먹으면 음식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약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뇌에 이제 자극을 줘갖고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돌려 얘기하면 우리도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살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GLP-1이라는 네. 게 원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일상생활에서 저 주사를 안 맞고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씹으면 음식을 먹을 때 그렇지. 많이 씹으면 저게 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많이 씹으면. 혜리 씨 한 500번 씹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근데요. 1000번씩 씹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런 게 나오겠죠. 두 분 만나서 사람 씹으면서 음식도 같이 씹어버려요. 그러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다시 비만 치료제 네. 쪽으로 돌아와서 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적의 훈풍을 우리 국내주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유럽에서 시가총액 1등이에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펩트론, 뭐 인벤티지레, 뭐 일동, 뭐 한미약품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걸 보면 인제 전임상 통과한 기업들이 막 몇 배씩 오르고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 전임상이라는 것은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데 전임상은 인간한테 하기 전에 동물한테 하는 게 전임상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1상 들어가고 3상까지 끝내려면 빠르면 15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가장 근사치긴 한데 한미는 이제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우리나라에 2015년도 돼야지 들어온다는데 2025년. 2025년. 네, 15년이 아니라. 네.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리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탁 생산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생산 설비로 봤을 때 한미약품이 가장 근사치로 돼 있긴 한데 뭐 한미약품도 지금 GLP-1을 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성상 그냥 냄새만 나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옥석 가리기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저는 무엇을 사야 될까보다 무엇을 안 사야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료기기 안에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하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멀리 봤을 때. 의료기기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의료기기 쪽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기는 저기 사실 미용기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가장 좀 뭔가를 돈을 좀 덜 들이면서 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시는 눈이요? 이게 뭐죠? 라미네이트 치과 쪽에서 이게 이 사업이 저는 뭐 앞으로 굉장히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용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라고 PD님이 하셔서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 의학 쪽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공부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약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 정신 꽉 잡고 덜 먹으면 돼요. 그거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사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관련주 찾을 바에는 차라리 일라이릴리하고 노디스크를 사는 게 나을 거다. 여기 말씀을 꼭 정답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고 2부에서 저희가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